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어떤 밤 보내고 계세요? 오늘 밖에 나가서 운동했는데 너무나 춥더라고요. 정말 위에 둘둘둘 말고 나갔는데도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집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옷이란 옷은 많이 껴입는데도 정말 추운 것 같아요. 많이 춥더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추워져서는 안 되겠죠? 저는 오늘 굉장히 다운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너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나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2022년도에 신춘문예 응모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선 좀 실망해가지고 안 하다가 2025년도에 21군데에 응모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20편을 썼고 시는 150편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한 군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다운되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되게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듯한 내 모습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다운된 마음이 잘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에 저는 어떤 존재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티칭을 되게 몇십 년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 빅5에 드는 질문이었어요. 이 정도의 질문을 왜 하는 걸까? 그걸 들은 순간 이 아이는 사랑을 갈망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제 마음에 진실함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저는 그것을 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충만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저한테 이제 소설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소설 얘기뿐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절반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찾는 자신의 마음과 여행하는 그런 좋은 여행과 그 여정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에 단비가 내리고 마음이 체계가 세워지는 그런 향기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제가 쓴 소설들이 대중이 읽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그 소설을 읽고 그럼으로 인해서 좋아지고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맞아서 그 안에 있는 귀한 새싹들이 꽃을 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소설 수업을 2명 듣고 있는데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독자님들에게 제 소설을 하나씩 들려드릴까 해요. 네. 저는 제가 쓴 소설을 제가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저한테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에 먼지가 떨어지고 마음에 폭우가 내릴 때 큰 우산을 펴준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도 유익하다면 듣는 여러분에게도 유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들려드릴까 해요. 여러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을 도전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있진 않으세요?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문이 다 닫혀서 낭만 가운데 바닥에 앉아 계시진 않으세요? 그리고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서 그 눈물을 담았더니 드럼통에 차고 넘치진 않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잘 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과정은 통제할 수 있지만 결과는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라는 그 타이밍이 언제 열리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안성재님에게 당신의 3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안성재님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원은 없고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겪었던 나의 모든 힘든 과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힘든 과정이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선 되게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되게 하다 보면은 되게 힘들었던 과정들이 하나하나 있잖아요. 네, 저도 정말 그 구비구비마다 힘들었던 과정들이 너무나 있었고요. 심지어는 육체의 질병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와 그 다음에 손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과 그 다음에 트리거 증후군까지 앓게 되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제가 얻게 된 질병입니다. 이것마저도 저에게는 친구가 아닐까, 나와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먹고 사느냐? 사실 글을 써서 제가 얻은 소득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25만 원? 그 정도 번 것 같아요. 네, 5년 동안 25만 원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초라한 소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불편한 편의점, 그것으로 이제 베스트셀러 된 작가도 꽤 오랫동안 무명으로서 소득 없이 지냈던 시절을 이야기했었고요. J.K. 롤링도 정말 뜨기 전에 얼마나 가난한 교사 생활로서 정말 카페에서 그 책을 썼던 그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우리 모두 다 굉장히 힘들고 거친 그 여정과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만이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비록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실패하고 하나도 되는 일이 없고 다 안 되고 제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되게 적고 그러면은 이제 기쁨이 이렇게 다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7년째 쓰고 있고 유튜브에 소득 없이 5년째 활동하고 있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별다른 소득이나 열매 없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근에도 이제 광고한 것이 지금 오랫동안 계속 쓰고 있는데도 구독자가 겨우 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면서 의미 없는 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어떠한 기쁨, 보람, 뿌듯함 이거는 정말 뭐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걸 이뤘다고 해서 그 마음의 편안함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하지만 내가 비록 그분은 다이어터니까 근데 이제 다이어트에 조금 실패했지만 내가 점점 건강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과 기쁨이 차오른다면 그것이 또한 성공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에 상관없이 오는 마음의 기쁨과 편안함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벽에 부딪혀서 모든 문들이 다 닫혀진 것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는 한숨과 눈물밖에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답답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정말 잊혀지지 않는 교훈들을 얻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유난히 되게 노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세바시에서 윤택님께서 하신 얘기를 듣고 되게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자연인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자산 300억을 가지신 분이 그걸 다 잃어버리고서 결국은 산에 들어가서 죽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로프를 사갖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그 앞에 펼쳐진 노을에 감탄해가지고 이 예쁜 노을을 내가 보고 죽을 순 없다. 하루만 더 살자. 그게 일주일이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이 맑은 공기를 두고 내가 왜 벌써 가야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삶을 계속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이나 어떤 목표나 이루고 싶은 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줬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 그 노을의 아름다움, 그 하늘에 파란 하늘이 드는 정말 눈썹에 묻을 것 같은 그 청량감,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식사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치유와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지를 정말 우리 성공 지향형 삶 속에서는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21군데 떨어진 작가지망생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늘도 마음의 휘파람은 계속 불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